휴일날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그 농바시체 74강을 올려드리는데요. 요즘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 2탄으로 지난번 잠깐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그냥 뭐 가벼운 팁으로 생각하시고요. 한번 읽어주시면은 아마 시대를 따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완전히 모르는 것보다 이렇게 좀 이 정도구나 정도 알으면 이렇게 좀 사기도 안 당하고 또 그런 또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어떤 투자도 그런 원리를 알고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바시 제 74강으로 올려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농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근데 이런 분야도 결국은 농업과 접목이 앞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 농업 그 4차 산업 혁명의 어떤 부산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농업 분야도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계약 부분에 아마 응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농업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다. 이 말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바시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하여 정말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바시 제 74강입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시 검색하시면 저의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먼저 뉴스를 제가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나온 이야기인데요. 최근 게임 업체인 넥슨이 아마 유럽에서는 최대 게임 업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넥슨 회사가 그랬답니다. 거래소인 비트 스탬프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래소를 인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네요.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김정주 대표는 그는 블록체인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마어마한 그 투자를 해서 유럽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 스탬프를 인수할 일이 없죠. 그런데도 그가 인수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최대 게임 업체가 이런 일을? 그렇죠. 그만큼 신뢰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무슨 관계냐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블록체인 기술 아래 뭐 이 기술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화폐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뭐 손해도 많이 봤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2년 전에 이런 개념들이 나와가지고 초기에 뭐 정말 1원부터 시작을 했겠죠. 근데 2,800만 원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이제 떨어졌잖아요. 지금 400만 원대로.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300만 명이었던 그런 가상화폐 시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만 명까지 현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가상화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기술이고 존재다. 이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손바닥과 손등을 분리할 수 없듯이 이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은 한 몸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록이라는 개념은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인데요. 우리 그 블록체인 기술에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인들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칠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 100명이 어떤 뭐 블록체인 그런 그 기술에 관여를 해가지고 가입을 해가지고 이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봐요. 공인중개사로 말하자면 부동산 계약을 개인끼리 하기로 합의한 사람들의 모임.
그럼 100명이 계속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A라는 사람은 아파트를 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계약을 할 것이고, 또 B라는 사람은 또 부동산을, 또 C라는 사람과 계약을 해가지고 팔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개인 간의 거래들을 이런 10분 단위로 이런 블록으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개하고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계약을 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블록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10분마다 한 번씩 그런 블록을 하나로 묶는 거죠, 이거. 그래서 거래 기록을 모은 그런 원장 모음이 바로 블록이라. 이 블록, 이런 블록을 10분마다 한 번씩 만들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하고, 이런 블록과 블록 사이에는 그런 해시 태그라고 있거든요. 이런 그 해시 태그를 달아가지고 이 해시 태그끼리 연결이 되게끔 연결을 해버립니다. 이 블록과 블록을.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블록에 대해서 위조를 하더라도 여기하고 안 맞으면 이게 끊어져 버려요. 이게 해시끼리 해시 함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위조라는 것이 금방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대한 기록 장부를 가지고 우리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금방 체인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 움직이려면은 반드시 암호화폐의 그런 그 채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채굴되어야만이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블록체인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10분 단위로 모은 거래 단위를 부정한 것이 없는지 모든 참여자들이 검증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블록들을 이제 잘못 만들었다면은 이것을 아까 거기 블록체인 기술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전부 다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블록들을 모임을 이 전체를 개인한테 전부 다 보내주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이것을 위조를 한다 해도 100명이 다 위조는 몰라도 한 51명 대 49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51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한 그것은 위조된 블록으로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분 단위로 모은 거래 단위를 부정한 것이 없는지 모든 참여자들이 검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블록이 형성이 되고, 또 이것도 10분마다 한 번씩 아니면 그 자리에서 폐기된다 이거죠. 이렇게 검증된 거래 단위는 이전 블록과 이후 블록을 그런 해시 태그 함수라고 그런 것들이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합니다. 그럼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바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런 블록을 확정 짓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즉 거래 단위를 검증하여 이상이 없을 시 블록화를 하고, 그렇죠. 모든 100명 중에 51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이 블록이 이상이 없다고 되는 순간 10분마다 한 번씩 이제 확정을 집니다. 근데 블록을 이제 연결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블록체인이 그래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채굴이라고 합니다. 채굴. 근데 그 채굴은 이게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2100만 개까지 채굴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 1650만 개가 채굴되어 가지고 2120년 정도 되면은 채굴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처럼 이게 굉장히 한정판 그런 비트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저는 그래서 희소가치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한. 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아래 만들어진 건데, 이 블록체인이 참 앞으로 정부에서도 공공 부분에 지금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께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공공 부분에 투입을 하겠다까지 약속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방송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블록을 확정짓는 일을 한 사람에게만 그렇죠. 블록을 맨 먼저 확정 지은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인센티브로 주게 됩니다. 현재는 12.5개를 주고 있는데요. 4년마다 한 번씩 또 반감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은 12.5개를 주지만은
이 채굴을 한 사람에게 4년 후에는 이제 그 반절인 12.5 나누기 0은 6.5개인가요? 6.25개, 6.25개를 이제 줄어들죠. 4년 뒤에는. 그런 식으로 반감기, 뭐 핵분열처럼 반감기를 겪으면서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2120년 되면은 완전히 끝난다 이거죠. 참 묘한 기술 같아요, 이게. 그래서 채굴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또 기업이 디지털 장부 정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일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채굴하기가 점점점 어렵게 난이도를 뒀다 이거죠. 그래서 10분에 한 번 블록체인 쪽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을 가장 먼저 푸는 사람에게 이제 풀어야 이제 주니까 이것을 채굴이라고 하죠. 문제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값이 무엇인지 푸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현재 12.5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는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2.5개 발굴해봤자 지금 6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그 암호화폐 시장이 어렵고 또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이 조금 더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기술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터로 수억 번 계산을 반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무척 어렵기에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채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굴자에게는 최근 여기 나오네요. 아까 12.5개의 비트코인을 지금 인센티브로 제공을 한답니다. 이제 인센티브 비트코인은 4년 단위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4년 동안은 12.5개를 주지만은 이제 4년 후에는 이제 6.25개밖에 못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총 2,100만 개 중에 현재 1,650만 개가 채굴되어 가지고 점점 희소 가치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용어가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써봤습니다. ICO가 뭐냐? 근데 신규 암호화폐를 우리는 이제 ICO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itial Coin Offering,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ICO는 신규 암호화폐를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기업이 처음 대중에게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IPO라고 하잖아요, 기업 공개. 근데 이것도 ICO는 블록체인 관련 그런 스타트업, 처음으로 이제 업을 시작한다 이거죠. 스타트업이 암호화폐를 처음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ICO라고 합니다. 그래서 ICO와 IPO의 비교를, 잘못 썼네요.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라고 했네. ICO는 규제에서 자유롭다. 근데 IPO는 굉장히 까다롭죠. 기업 공개를 하려면은 증권 거래소 등의 관련 기관의 까다로운 심사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은 ICO는 아무런 심사 없이 기업이 임으로 할 수 있으며 국내 투자만 하는 IPO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자금 모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그 암호화폐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암호화폐 종류가 1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위 그룹의 비트코인 외에는 좀 구입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상장 이전과 상장 이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상장 이전에는 암호화폐를 ICO를 통해서 구입한 후에 상장 후에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데 수백 배의 이익이 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아주 큰 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규도 없고 아무런 심사 규제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암호화폐와 ICO 관련 규정을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금하는 공모 방식의 ICO는 금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규제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진짜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떤 시가총액이 큰 화폐를 말하는데요. 이더리움은 누구나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복잡하고 어떤 구현하기가 어려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좀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이더리움 개발한 사람은 이러한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IT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특히 그 가장 쉬운 것이 그 부동산 그런 아파트 팔고 사는 것을 어떤 공인중개사 중개 아래 이제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중개 수수료 0.9%인가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개인 대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인 중개 부분에 어떤 그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록체인과 이더리움. 이제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새로 짜서 자신의 앱을 업로드해서 서비스를 구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활용을 하면 쉽게 자신들의 앱을 업로드해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더리움의 가격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현재 뭐 429원인데 이것이 뭐 오르면 또 뭐 많이 오르고 근데 투자는 진짜 몇백억씩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애플사의 iOS, 안드로이드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하나의 그 블록체인의 어떤 운영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에서도 이제 상당히 지금 이 기술을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중개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A와 B 간에 어떤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중개자를 내세워서 뭐 어떤 계약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블록체인 기술이 이러한 계약 관계를 대체를 한다면은 1년에 뭐 50조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이게. 그래서 1000개 이상의 ICO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ICO가 뭐냐면 암호화폐. 그래서 지금 뭐 암호화폐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죠.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뭐 스텔라, 트론. 그래서 ICO의 기축통화가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이제 이걸 개발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개발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더만요. 근데 요즘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이익을 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마무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산물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즉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성을 이용해서 청년 복지수당 지급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런 걸 공공 부분에 어떤 투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죠. 개발을.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 거래 기록 장부라든지,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뭐랄까 흑돼지 이력제 같은 거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운영 체제를 돌리기 위한 그런 신선한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블록체인 기술만 가지고 나가면 되지, 이게 비트코인을 할 필요가 없다, 사기다 그러는데, 저는 이 기름이 없이 그러면 트랙터만 가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엉터리 바라지다, 그건.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기름이 있어야 블록체인이 돌아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동향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소리 소문 없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축을 하고 있죠. 효율성 면에서 아주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바씨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블록체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해소 드리기 위해서 좀 애를 썼는데 어떤 시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농바씨 제 74강으로 오늘은 그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을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번 뭐 저기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제 영상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어떤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 쳐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블록체인 기술이 아주 좋잖아요. 유변조도 불가능하고 뭐 중앙 서버가 없이 탈중앙화 해가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그런 유변조가 불가능한 일들을 좀 많이 하고, 또 공공 부분에서도
뭐 흑돼지 이력이라든지 어떤 이력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친환경 농업에서 인증 그런 것을 속일 수도 있고 또 학적부를 위조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로 이런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이게 대체가 되면은 이제 거의 뭐 그 위변조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사회, 어떤 신뢰받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잠깐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청년복지수당 그 나왔잖아요. 근데 그 청년복지수당을 타기 위해서 아마 몇 대까지 서류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뭐 졸업증명서도 내야 되고 청년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뭐 수입이 없어야 되고 막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 내야 되고 근데 이런 몇 대까지 서류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딱 그 블록체인 기술에 이런 것들이 조회가 되면은 그걸로 대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서류가 너 대까지 서류를 등본 띄러 다니고 뭐 학적부 띄러 다니고 이런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비가 절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0,000명 이상 막 되는데 그 10,000명 이상이 그런 일들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그런 전략이 많이 되잖아요. 쓸데없는 노동력이 또 거기에 띄워주는 비용.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앞으로 사회적인 경비를 절감시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잠깐 올려드려 봤습니다. 금방 또 시간이 갔네요. 예. 오늘 저 농바시 제74강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영상 아래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제가 재능 기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휴일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